자, 이번에 오늘의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한파. 오늘 날씨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보인다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이 더욱더 내려가 있습니다. 한파와 관련해 어떤 키워드들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한국전력의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OCI, 그리고 내복, 계량기 한파주의보, 기상청, 미국 전기료가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 지금 한국이 춥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 비하면 더운 거죠. 네, 지금 네, 맞습니다. 한파가 닥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빅머님 한파라는 주제로 봤을 때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그게 갑자기 얼음으로 돼가지고 내려오는 신기한 광경도 러시아, 같잖아요. 시베리아 이런 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살인 한파 북미 지역. 위원님께서도 과거 유학 시절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신 경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춥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요. 오늘 혹시 네이버 이렇게 지금 그 다음이나 들어가 보시면요. 검색어 상위 올라가는 게 딱 있어요. 지금 진짜 찾아보시면요. 나이아가라 폭포 화면이 딱 나오거든요. 진짜 나오는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옆에서 제가 살았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거기 살았어. 바로 옆에서 한 30분 거리에 살았는데요. 엄청나게 춥죠. 특히 이제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게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기온이 거의 낮인데도요. 영하 15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 위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 캐나다의 몬트리올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개인적인 얘기 들으면 저희 딸이 거기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보통 영하 20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캐나다 구스가 정말 온 시민이 거의 다 캐나다 구스 입고 다닌다. 바로 그 동네죠, 거기가. 폐까지 얼어붙는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얼지 않고 살아오심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파로 인해서 인적 피해가 발생했으면 물론 경제적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2004년에 영화 투모로우가 지금 떠오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오대호 주변과 북동부 지역 등의 산업 유충지에서 자연 재해가 확산된다면 일부 미국의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네, 그거 맞습니다. 실제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추우니까 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지 못하니까요.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드는 대신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또 배달이 잘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 그만큼의 소비가 줄어든 것만큼이 소비가 한쪽에서 온라인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배달이 그렇게 잘 안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는 당연히 타격 보일 거고요. 항공사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휘발유도 안 됩니다. 자동차가 갈 길을 잘 못 가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이 증명된 것이요. 지난달 12월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가 진짜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전달보다 상당히 연율을 보면 거의 100만 대 정도 차이가 연율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땡스기빙 데이에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쇼핑을 11월에 많이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 겨울에도 스노우 스톰이었어요. 그 폭풍이 한번 왔기 때문에 기후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미 지금 미국에서 올해 1월 달에 상당히 기대가 했었거든요. 자동차 판매가. 올해 1월 달에 자동차가 재미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동차가 얘기하냐면요. 우리 시청자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거 요즘 온라인에서 다 살 수 있잖아요. 옷을 사건 생수도 다 주문하는 세상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자동차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영향을 받는 거죠.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홈쇼핑이나 네네. 온라인의 매출이 급성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배달이 잘 안 되는 맞습니다. 약점이 있군요. 역시 배달의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물론 좀 껴입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마음끝이 쉽지 않잖아요. 더 난방을 올리게 되는데 최근에 공기업 정상화 이슈도 맞물려 있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주식들이 지금 잘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추워지니까 전기를 위한 난방도 많이 하고요. 당연히 가스 아무리 올해 1월인가 5.5%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가스 요금 올라더라도 그만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추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날씨가 더운 것보다 추우면 그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날씨 풀리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보다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황, 주식의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큰 대형주들 시총 상위 수출 관련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어적 개념이 있는 주식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키워드가 아웃도어 시장이에요. 지난해에 노스페이스였다면 또 지난해에도 또 다른 브랜드들이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네. 많이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세실험 여러 가지 종목들도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아웃도어 시장 전반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그 아웃도어 시장은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그래서 차트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게 보시면 노스페이스, 코롱 스포츠, 블랙 야크, K2, 네파, 밀레, 뭐 엄청나게, 뭐 컬럼비아까지요. 그 엄청나게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앞서 얘기 나왔지만 2011년, 12년부터 그 교복으로 얘기했던 노스페이스, 영업무역이 만들었던 노스페이스가 시장에 완벽하게 장악을 했었는데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영업무역이 아예 영원이라는 단독 그 워낙 오리지널 그 브랜드를까지 매출을 이번에 론칭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전에 같은 그 어떤 영광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매출 규모가 이렇게 5.8에서 6.4조까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올해 특징 중에 특징은 앞서 캐나다 구스 얘기했지만은요. 캐나다 구스가 불과 1년 반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이 캐나다 구스 입고 다니는 거 보실 겁니다. 실제로 둥그란 마크 하나 받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또 몽클레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이쪽에 그 명품 쪽이라든가 이런 면세점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어저께 만났는데 몽클레어를 입고 다녔던 친구가 작년부터요. 근데 몽클레어를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브랜드를 하나 보여주는데 전 듣보자면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프랑스의 브랜드인데 내년에 유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되게 빨리 그러니까 나타나네요. 그게 빨리빨리 하다 보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국내 브랜드, 국내 회사가 아니라 네. 중요한 수입 브랜드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수입하면 상관없는데 노스페이스 같이 브랜드 갖고 만들면 상관없는데 직수입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상관이 없겠죠, 지금은. 아줌마 입장에서는 따뜻하면 최고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짠순이인 제가 발목까지 오는 패딩을 입고 이번에 아주 뽕을 빼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춥긴 추운 것 같아요. OCI와 한파는 무슨 관계일까 하고 봤더니요. 겨울철 빙판 방지용 염화칼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오늘 굿모닝 정식회에서도 OCI가 추천이 된 증권사 많이 받고 네. 특징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OCI는 흑자 전환 성공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태양광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에 그 태양광 이야기 전에 오늘 이제 그 아까 화면 나올 때 빅데이터 분석할 때 OCI가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쌍팔년도 얘기고요. 실제로 염화칼슘 매출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네. 이게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러는가 자연 친화적 염화칼슘 쓰는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OCI가 나온 것은 아마 보통 일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눈이 올 거에 대비해서 했는데 올해 보세요. 눈이 생각보다 안 왔습니다. 지금요. 많이 온다는 눈이 별로 안 온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빅데이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태양광 얘기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고 굿모닝 증시회도 말씀드렸는데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게 정말 그 회사 측에서는 폴리실리콘 분야가 2분기에 빠르면 된다 아니면 3분기에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폴리실리콘이 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최대 중요한 마켓 드라이버가 되겠는데요. 실제 그 가격이요. 톤당 20kg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것이고요. 같은 20만 원대가 작년 10월에도 20만 원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보다 가격이 위에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은 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매해 오는 추위 더위인데 우리는 매년 투자 아이디어를 찾곤 합니다. 네네. 실제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그래서 뭐, 에어컨은 줄을 산다, 하이마트를 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추워졌기 때문에 눈 온다, 그래서, OCI 산다는 건요, 뭐라 그럴까요? 고수가 아니라 하수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정말 그런 기후변화의 어떤 빅데이터 흐름을 보신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여름이 더워지고요. 작년 여름 기억하시죠? 겨울이 좀 추워지는 거 뭐 당연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빙하 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후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열대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고 이런 쪽에 습도가 여름에 더더욱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습기 쪽이라는 것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같은 미세먼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중국에서부터 나오니까요. 그럼 미세먼지와 관련된 뭐 질병이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쪽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투자의 고수가 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빅머니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파의 요인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주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이영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